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지원받는 게 많이 있다는데 도대체 소상공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의 요건 중 법인 사업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강남에서 식당 여러 개 차려서 장사하는 사장님도 소상공인에 속하나요? 자,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기준에 대한 오해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어 상심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포털 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소상공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도 소상공인이 되는지 딱 정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누구나 정부 지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성공연구소의 최수인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그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려면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6가지 오해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매출 기준에 대한 착각.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기준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매출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더 높은 매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억 원 이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만 해당이 되고 제조업인 경우에는 120억 이하까지도 소상공인입니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50억 이하까지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 수 기준에 대한 혼동. 근로자 수 기준 또한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은 10인 이하,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5인 미만으로 나눠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몰라 혼란을 겪습니다. 근로자 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즉 9명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업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식, 도소매, 서비스 업종은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산정 시에 제외되는 기준이 몇몇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임원 및 일용 근로자,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그리고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임원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 일용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모두 제외됩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연구원 또한 다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제외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로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1개월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주 일하는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도 상시 근로자 수에 제외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구분에 대한 착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만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인 사업자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규모와 매출, 근로자 수 등이며 법인 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업종 구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 예를 들어서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이 3가지 종류,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지만 이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소상공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지원 전 반드시 자신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 프리랜서와 소상공인 혼동.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정책자금과 일반 대출에 대한 혼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일반 대출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특수 대출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대출과 달리 금리나 조건이 훨씬 유리하지만 신청 자격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기준에 대한 6가지 오해와 그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 매출액을 확인한 후에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부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기준이 애매하다면 앞선 영상 부분을 다시 보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성공연구소는 평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회사 홍보와 고객 유치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컨설팅 정보를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분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유튜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는 누구나 정책 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성공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